지금 동북아에서는 눈에 띄지 않게 진영 구도가 아닌 각국의 역할 재배치를 통해 판의 전제가 바뀌고 있습니다. 로이터즈는 최근 몇 년 사이 중러 간 에너지 거래, 결제 구조, 군사 협력이 동시에 가속화되고 있다고 반복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러시아는 유럽을 대체할 장기 에너지 수요처로 중국을 더 깊게 고정시키고 있고, 중국은 제재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러시아 자원과 군사 협력을 전략 자산으로 편입시키고 있습니다. 이들 나라의 변화는 선언으로 발표되지 않았고 정상회담이나 공동성명에서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각국의 내부 계산표에서는 이미 수정이 끝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외교가에서는 향후 중러 협력이 군사동맹이 아니라 에너지, 결제, 공급망 중심의 장기 공존 구조로 굳어질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이는 공동방위 조약이나 자동 개입 조항 없이도 에너지 거래, 결제 시스템, 군사훈련이 동시에 확장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즉, 전쟁을 함께 시작하기 위한 동맹이 아니라 제재와 충돌을 장기적으로 버티기 위한 기능적 결합에 가까운 거죠. 결국 이는 양국 간의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이미 계산이 끝난 국가들의 움직임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지금 세계 각국의 계산표는 다시 쓰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이 순간에도 주요 국가들의 계산표는 조용히 업데이트되는 중인 거죠. 지금 세계는 다음 10년을 결정할 계산을 이미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각국의 계산은 단순한 이념의 문제가 아니고 누가 오르냐의 문제도 아닌 예측하지 못한 상황 발생 시 누가 더 오래 버틸 수 있는지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총으로 시작하지만 국가가 무너지는 순서는 전선이 아니라 생산과 생활입니다. 그래서 계산표에는 군사력보다 먼저 에너지와 공장, 결제와 공급망이 올라옵니다. 외신과 외교 분석가들 사이에서는 이제 한국은 선택지가 아니라 변수국가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대한민국은 어느 한 진영의 비용을 줄여주는 나라가 아니라 움직일 때마다 모든 진영의 비용을 바꾸는 나라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에너지와 자원은 없지만 그 자원을 가공하고 완성하는 마지막 구간을 쥐고 있고, 전쟁을 주도하지 않지만 전쟁이 길어질수록 반드시 필요한 생산과 정비의 위치에 서 있으며, 결제와 금융을 지배하지는 않지만 빠질 경우 공급망의 신뢰도가 흔들리는 지점에 놓여 있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이젠 누군가의 전략 안에 포함되는 나라가 아니라 빠지면 전체 전략이 다시 짜여야 하는 변수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듯 최근 미국 국무부와 유럽 외교가에서도 대한민국을 정책 대상이 아니라 계산에 포함되는 변수로 본다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지 이러한 이유만으로 미국, 중국, 러시아, 유럽은 대한민국을 계산에서 빼지 못하는 변수국가로 보는 걸까요? 대한민국은 어떤 선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진영에 서겠다는 공식 발표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계의 계산표에는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이미 올라가 있습니다. 즉, 대한민국은 어떠한 선택을 외치지 않았지만 그들 나라에게는 선택의 값이 바뀌는 위치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변화의 시작은 워싱턴에서 먼저 시작된 것도 베이징에서 설계된 것도 아닙니다. 바로 모스크바와 유럽의 현실 계산 속에서 동시에 떠오른 결과인 거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중러결합이 군사동맹이 아니라 에너지, 결제, 공급망을 묶어 소모전을 견디는 생존구조로 굳어지는 현실 속에서 왜 대한민국이 단순한 선택지가 아니라 빠지면 전체 비용과 전략이 다시 계산되는 변수로 들어갔는지를 깊이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러시아가 지금 바라보는 대한민국은 더 이상의 예전 주변 국가가 아닙니다. 러시아의 전략가들에게 있어 대한민국은 제재 이후에도 끊기지 않는 고급 제조 능력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식은 정부나 군 내부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러시아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대한민국은 전쟁을 하지 않아도 강한 나라로 이미 인식되고 있죠. 그들에게 있어 대한민국은 총을 들지 않아도 산업과 기술로 버티는 나라이자 제재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체력을 이미 가진 나라입니다. 러시아 사회에서 한국은 적도 아니고 적대 대상도 아니지만 왜 저 나라는 저렇게 망가지지 않느냐는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존재감 있는 국가입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러시아 국민들이 체감하는 두려움은 무기 부족이 아니라 생활과 생산의 붕괴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내부의 시선에서 대한민국은 싸우는 나라가 아니라 끝까지 버틸 수 있는 나라, 협력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됩니다. 군사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는 한국을 전선을 흔드는 국가로 보지 않지만 빠지면 계산이 틀어지는 핵심 국가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계산표에서 대한민국은 위협도 아니고 동맹도 아니지만 공백이 되면 안 되는 중요한 변수입니다. 여기에는 러시아의 미래를 그리고 있는 하나의 핵심 시나리오가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북극 항로입니다. 러시아는 북극 항로를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차세대 물류축으로 키우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항로가 있다고 해서 물류가 되는 건 아닙니다. 쇄빙선, 항만 운영 역량, 조선과 정비 능력, 그리고 이를 안정적으로 묶어낼 물류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영역에서 러시아는 대한민국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정부는 북극 항로와 관련해 민간 참여 원칙과 국제규범 준수를 전제로 한 협력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시선에서 대한민국은 현재의 전쟁 변수이자 미래 인프라 변수가 되는 중요 주변 국가입니다. 이제 중국의 시선입니다. 중국 정부가 보는 대한민국은 단순한 미국과 군사적 동맹을 맺고 있는 주변 국가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들과 비교해 대한민국이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대체 불가능한 산업 구간을 중국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국민들의 시선은 조금 더 현실적입니다. 중국 사회에서 한국은 경쟁자이면서도 완전히 밀어낼 수 없는 나라로 인식됩니다. 이는 단순히 한류 때문만은 아닙니다. 중국 소비자들은 한국 제품을 비싸지만 안정적인 선택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기술 종사자들은 한국을 넘어서야 하지만 쉽게 넘을 수 없는 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내부 여론에서 대한민국은 적대의 대상이라기보다 은근한 부러움의 대상이자 의식해야 하는 기준점에 가깝습니다. 중국은 이 사실을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강하게 끌어당기지도 않고 정면으로 밀어내지도 않습니다. 결국 중국의 전략 속에서 대한민국은 충돌 대상이 아니라 관리 대상의 위치인 거죠. 여기에는 대만 문제 또한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중국이 가장 경계하는 건 전쟁 그 자체가 아니라 전쟁이 확전되는 순간입니다. 대한민국은 대만 문제의 직접 당사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확전이 시작될 경우 전쟁의 크기를 바꿀 수 있는 핵심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한국을 자극하지도 흔들지도 않습니다. 이 지점에서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러시아와 중국의 시선은 다시 겹칩니다. 러시아는 대한민국을 빠지면 구조가 흔들리는 생산 변수로 보고 있고, 중국은 대한민국을 함부로 건드리면 비용이 급격히 커지는 전략 노드로 보고 있습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 인식이 단지 정부만의 계산이 아니라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진영이 굳는 시대가 아니라 기능과 비용이 엮이는 시대로 전환된 강대국들은 누가 옳은지를 묻지 않습니다. 다만 누가 더 오래 버틸 수 있는지를 계산하죠. 현재 강대국들 간의 이 계산이 바뀌며 에너지와 결제, 군사훈련과 공급망이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서방 제재 대상인 러시아의 렌즈 프로젝트 물량을 여러 차례 받아들였고, 러시아는 유럽 대신 중국으로 에너지 축을 더 고정하고 있습니다. 군사 영역에서도 중국과 러시아의 공동훈련은 누적 100회를 넘어섰습니다. 이건 전쟁을 시작하려는 동맹이 아니라 소모전을 오래 버티는 구조로 굳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는 지금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 결합은 신뢰의 동맹이 아니라 양국 간 필요로 인한 전략적 결합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가 굳어질수록 중간 국가의 전략 가치는 급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건 러시아와 중국이 한국을 바라보는 이유는 다르지만 도달한 계산의 결론은 같다는 점입니다. 이 지점에 정확히 걸린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독자 노선은 선언이 아니라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동북아의 지정학적 위치상 대한민국은 한쪽에 완전히 묶이기 어렵지만 반대로 어느 쪽에서도 빠질 수 없는 위치가 됩니다. 다시 말해 선택을 미루는 나라가 아니라 선택 자체가 전체 계산에 영향을 주는 위치입니다. 이 질서는 영구 동맹이 될 수 없고 단지 느슨한 연합으로 움직입니다. 이 구조에서 대한민국은 어느 진영의 말단이 아닌 여러 연합이 겹치는 교차점, 즉 빠지면 비용이 커지는 필수 노드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건 어느 편을 택하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이 계산 구조를 스스로 인식하고 유지할 능력입니다. 결국 대한민국에 있어 독자 노선은 이념이 아니라 생존 전략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다른 나라를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선택의 값을 바꾸는 기준 국가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점이 현재 강대국들이 대한민국을 다시 계산하기 시작한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이 영상을 어떻게 보셨나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생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뵙겠습니다. 이상 데일리 미니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